이 이야기는 고대의 힘을 가지고 일정한 주기마다 태어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운명과 맞서는 서사시입니다. 1화 내면의 힘. 한 여자가 고통인지 환희인지 모를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시름을 해소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규철이라는 30세 남자입니다. 여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담배를 피우면서 인생의 비애를 느끼고 있었고 여자와 인연을 멀리하자고 생각하며 도시를 떠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장면이 바뀐다. 작은 포구에 홀로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 미애라는 25세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여기로 내려와 정착하였고 남편도 있었지만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미애를 향해 듣기 거북한 말로 구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가 생겨 집을 떠나 외진 곳에 내려오게 되었으며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도 이상한 운명을 타고난 자신을 비관도 하지만 그래도 살아보려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 오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 미애가 일하는 식당은 평범한 음식점이지만 근무하는 시간 동안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테이블에 사람들이 빈틈없이 앉아있고 모든 남자의 시선은 미애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미애 또한 근무 시간에는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바깥의 창을 보는 순간 어느새 음식점 마감 시간이 될 정도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미애를 복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미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힘이 작용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미애를 보는 순간 빠져들고 한번 보게 되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인연으로 묶이고 그녀를 봐야 마음이 놓일 수 있는 마력, 그것이 그녀의 힘이라 누구랄 것도 없이 식당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지나치며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 며칠 동안 그녀를 잊지 못하고 머리가 멍해져 남자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가슴앓이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 검은 마수.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야근하는 수협 직원들 식사를 가져가기 위해 스쿠터를 타고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달리고 있던 스쿠터가 코너를 꺾는 순간 앞에 서 있는 남자 2명을 발견하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며 스쿠터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 순간을 이용해 남자들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얼굴에 눈가리개를 씌운 뒤 양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미애는 소리를 지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늘 그녀를 그리워하며 밤을 지내고 있었던 남자들로 결국 둘은 모의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중에 상사병 증세가 심한 남자가 주축이 되어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였고 미애의 음식 배달 시간을 미리 체크하여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꾸미게 됐던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고 수협 직원들은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는 배달이 이상히 여겨 식당에 전화했는데 배달은 벌써 갔다고 합니다. 기다리던 직원들은 밖으로 나와 이리저리 훑어보아도 전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동네 끝자락에서 작은 배를 수리하며 여기저기 출장을 자주 다니는 규철이라는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고 수협 직원이 규철을 불러 세웁니다. 규철이 어촌에 내려온 지도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잦은 출장으로 동네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 일관계로 수협 직원을 아는 정도였습니다. 규철은 다부지고 카리스마가 강한 남자라 누가 봐도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규철은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선뜻 식당에서 수협으로 오는 길을 뒤집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너길에 다다를 때 스쿠터가 나뒹굴어져 있고 음식은 바닥에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싸움을 느낀 규철은 빠른 걸음으로 여기저기를 훑고 있을 때 한 창고에서 괴한 2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창고를 향해 다가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여자가 널브려 있었고 얼굴은 눈가리개가 씌어 있었으며
몸에 옷이 흐트러지고 스커트도 대충 걸쳐 있었는데 온몸에서 녹색 오로라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규철은 잠시 멈칫하다가 규철은 상의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고 쓰러져 있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눈가리개를 벗겨 얼굴을 보며 규철은 시골 어촌에 이런 미인이 다 있구나 하며 생각하고 있을 때 그녀는 옷을 바로 고쳐 입고 규철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려고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해 식당까지 부축하여 함께 갔습니다.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미애는 마음을 얼른 정리했는지 규철을 테이블에 앉히고 물 한 잔을 따르며 지금 일어난 일들을 혼자만 알고 있으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축협에 전화합니다. 코너 길에서 넘어져 음식을 다시 준비해서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배달 준비를 합니다. 그때 규철은 함께 나섭니다. 미애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규철이 바로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때야 규철이 미애를 찾기 위해 왔던 것을 알게 되었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함께 수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규철은 사건이 사건인지라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미애에게 물었지만 미애는 소문만 나빠질 수 있어 생각을 해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을 해 규철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어난 미애를 보면서 규철은 생각이 복잡해졌지만 둘은 수협에 도착했고 저녁 시간을 놓친 직원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습니다. 3. 말없는 반격 3일 정도 지나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2명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인이 없어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한 사람만이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애였습니다. 미애의 몸 안에 공허한 음기는 조용히 있다가 외부의 힘이 강하게 느껴질 때 자기도 모르게 양기를 자기 몸에 받아들이고 반대로 공허한 음기를 남자의 몸에 보내면서 남자의 몸을 순간적으로 강한 음기로 채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미애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강제로 그들에게 힘없이 당하는 상황에서 미애의 몸은 반사적으로 강력한 음기가 그들의 체질을 바꿔버리며 며칠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4. 만남이 연인으로 며칠이 지난 후 규철은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들렀습니다. 미애는 평상시처럼 식당 근무를 하였고 반갑게 규철을 보고 인사합니다. 미애와 규철은 서로를 어색해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경황이 없어 느낄 수 없었지만 식당에서 서로 보면서도 이상하게 무덤덤이라고 할까? 미애의 강한 음기가 보통은 주변 남자에게 전달되면 모두가 시선이 장렬하지만 규철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보고 있는 마음이 그저 편안할 뿐 미애 또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이 지나도 식당 안에서는 죽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착하게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들 이야기하지만 미애는 그들이 누군지 알기에 소리를 지나칩니다. 규철은 밥을 먹으면서도 미애가 더더욱 궁금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가면서 미애를 한번 쳐다보고 발길을 재촉합니다. 가면서도 규철은 계속해서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규태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점심에 끝나는 시간대에 식사를 시켰습니다. 규태는 미애가 느낄 수 있도록 강한 양기를 발산할 수 있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규태는 보통 사람의 10배 이상 강한 양기를 가지고 태어나 강하게 양기가 발산할 때는 옆에만 서 있어도 보통 여자들은 환희를 느끼며 이 사내와 함께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미애는 식사를 배달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강한 양기가 순간적으로 미애의 몸에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생각합니다. 이 남자의 양기가 강하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편안하고 따뜻함으로 느끼지면서 미애도 규철에게 조금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오후 5시가 넘어서 배달된 그릇을 수거하기 위해 규철의 작업실에 들러 대화하며 규철을 살폈지만
전혀 미동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애는 더욱 궁금증이 증폭되었고 규철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왜 저 남자는 나에게 반응이 없을까 하고 퇴근 후 방에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 남자는 대체 뭘까? 한편 규철도 방에 누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뭘까? 몸에서 피어난 오로라는 무엇이고 왜 강한 양기가 전해져도 미동이 없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잠이 들게 됩니다. 다음 날도 규철은 일부러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가 지나가고 서로를 관찰만 하던 중 서로에 대한 궁금증으로 누구랄 것도 없이 쉬는 날을 정해 만나기로 하고 며칠이 지나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기 시작하였고 알아갈수록 서로는 기막힌 체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체질이 이제까지는 나에게만 있는 줄 알았지만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둘은 마음이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서로를 든든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기운의 흐름이 각자를 다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서로 거리를 조금 두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5. 힘의 욕망. 이후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규철은 다른 곳에 출장을 갔습니다. 저녁에 1일차 일을 마감하고 술을 한잔할 겸 술집에 들렀습니다. 숨어있던 강한 양기가 술로 인해 온몸을 타고 흐르면서 규철도 모르게 발산하기 시작하자 건너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가 끓어오름을 억제하지 못하고 규철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하자고 말하자 술취기가 오르고 있는 규태는 여자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한 잔 술에 흥이 났는지 규태의 찰싹 몸을 붙여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규철에게 막무가내로 덤볐습니다. 그날 저녁 주체 못하는 술로 인해 마구 분출하는 강한 양기의 힘으로 그녀의 몸속의 음기를 말려버릴 정도로 맹수와 같이 휘몰아갔습니다. 다음 날 여자는 일찍 일어나 떠났고 규태도 2일 차일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일을 마치고 어제 들렀던 술집에 들러 어제 보았던 여자가 자주 방문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지나다 가끔 들러 술 한 잔씩 하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모텔로 돌아갔으며 출장 일주일 마지막 날 술집에 들러 그동안 여자가 들렀는지 물었지만 여자는 오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규철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에 앉아 술 한 잔을 하고 돌아갑니다. 한편 규태가 없는 어촌마을은 어제 오늘 다름없이 식당은 손님들로 인해 바빴습니다. 모든 남자가 지혜와 눈을 맞추거나 인사말 내지는 간단한 대화라도 하고자 하는 남자들이 모이면서 미애는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규태가 출장을 떠나고 며칠이 지나 낚싯배 수리 현장에 식사를 가져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별 생각 없이 음식을 들고 방문했는데 그날은 중년 아저씨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달 가방을 풀고 음식을 테이블에 놓고 있을 때 중년 아저씨가 미애의 매력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애는 놀라며 자기 방어를 위해 몸에 숨어있는 음기가 발산하며 중년 아저씨의 몸으로 밀려 들어갔고 순간이지만 중년 아저씨는 황홀경에 빠지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미애는 자세를 바로 고쳐 잡고 중년 아저씨를 저지하며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조심하지만 조금의 방심이 일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중년 아저씨는 며칠 몸이 쇠약해지다가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와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중년도 순간 행동이 부끄럽다고 미애에게 사죄했고 둘은 화해하면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6. 음양이 휘몰아치니 태극이 움직인다. 규태가 출장에서 돌아오고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반갑게 만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규태가 긴 숨을 들이쉬고 말합니다.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미애는 제 과거를 알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라고 되물어 옵니다. 규태는 빙그레 웃으며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괜찮다고
말을 이으니 미애가 잠시 고민하다가 정그러시면 한번 부딪혀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둘은 친근감을 갖고 건배에 술잔을 들어 올립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술이 자신들을 잠식할 때까지 주거니 받거니 한동안 마시다가 어느 순간 둘은 규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옷을 벗고 침대에 올랐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뜨겁게 맞닿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과도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함을 느끼는 미애는 몸에 열기가 오르고 규철은 미애의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맑은 양기를 미애의 몸 구석구석으로 집어넣자 미애의 입가에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오며 깊은 희열에 감싸였습니다. 규철 또한 미애의 맑은 음기가 자신의 맑은 양기를 마음껏 받아들이며 강력한 양기와 음기의 균형을 이루는 기묘한 조화 속에서 두 사람은 폭발적인 기운에 휩싸여 깊은 나락으로 연속 빠져들었습니다. 미애는 온몸에 미묘한 경련을 일으키며 온몸을 떨었고 규철의 맑은 양기가 그녀의 몸속을 은근하면서도 깊숙이 퍼지면서 미애의 몸과 규철의 몸에는 형형색색 기운이 휘몰아치며 둘은 구국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규철은 미애의 몸을 힘껏 끌어안으며 뜨거운 입김을 토했습니다. 온몸에 젖은 땀은 뜨거운 사랑을 증명하듯 두 사람은 행복감에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7. 미래를 위한 계획. 둘은 함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두 사람의 내면에 얼마나 큰 힘이 숨어 있었는지 몰랐지만 둘의 힘을 합치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에너지가 폭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규철과 미애는 자유롭게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그때가 다가오면 새롭게 제2의 세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두 사람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미래의 계획을 사색하고 있습니다.